이미 안정성이 입증된 약물 2,500여 종 가운데 코로나19 치료 효과가 있는 약물을 찾습니다. 선별된 약물은 이후 동물 실험을 거칩니다. 영장류 실험은 다음 달 초, 쥐를 대상으로 한 실험은 유전자 조작을 마치는 6월쯤 진행될 예정입니다. 애니멀과 피플의 소중한 드라마. 네, 매년 4월 24일은 실험동물의 날입니다. 1979년에 제정돼서 기념을 해오고 있는데요. 실험동물의 날을 맞아서 실험동물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보고 알아보는 순서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전채은 동물을 위한 행동 대표님이세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저번에 반려동물 보유세 때 네. 찬성하는 입장을 밝혀주시려고 네. 나오셨었어요. 네. 저 그때 반응 좋았던 것 같아요. 네, 이후에도 많이 인터뷰 요청이 왔어요. 그러니까요. 네. 저희 에피소드 방송을 보고 네. 이후에 네. 막 또 전 대표님을 실험동물의 날에 실험동물을 이야기한다고 하면 실험동물을 대하는 뭐 연구자라든지 실험동물을 뭐 직접 정말 생산하는 생산업자라든지 관리하는 분이라든지 이런 분을 모셔야 될 것 같은데 저희가 또 대표님과 이야기를 하고 있네요. 네. 뭐 어떻게 되는 건가요? 직접적으로 실험에 참여하신 분들은 아마 토론 프로에 안 나오실 거예요. 왜냐하면 회사에 다 속해 계신 분들이기 때문에 자신의 입장을 독립적으로 말씀하시기는 되게 어려운 위치에 계셔요. 그래서 이제 제가 나온 이유는 제가 아마 관련돼서 연구를 하고 계신 분, 기관에서 일하시는 분들을 아마 가장 많이 만난 동물보호단체 활동가가 아닐까 해서 그런 관련된 이야기를 좀 전해드리려고 나왔습니다. 그 우리나라에 동물윤리위원회라는 게 있어요. 그리고 거기 이제 민간 부분에서 위원이 또 참여를 해야 되거든요. 대표님은 민간인 네, 위원. 네. 민간인 자격으로 10년 이상 참여하고 계셔서 굉장히 경험이 많으시고 심지어는 굉장히 광범위하고 자세한 또 자료도 만드셨던 경험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많이 배웠는데 그러니까 동물단체인으로서 그 여러 연구기관의 동물실험윤리위원회 민간위원으로 네, 활약을 하고 네, 계시고 네. 또 그런 민간 일반인 외부위원들을 위한 교육 자료를 직접 제작하시는 네. 과정에도 참여하신 네. 전채은 대표님. 네. 잘 네. 부탁드려요. 네. 우리 방송을 좀 재밌고 밝게 해야 되는데 오늘은 뭐 어렵다고 아예 생각하고 시작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네. 그래서 일단 이 실험동물의 날에 저희가 이것만을 좀 알고 가자. 상식으로서. 영국의 동물 실험 반대하는 단체에서 이제 만들었는데요. 1979년에 만들어졌지만 실제로 영국이나 유럽 같은 데는 동물 실험 반대 운동이 19세기부터 있었어요. 19세기부터 유럽은 과학이 발전하는 시대였거든요. 그래서 당시에 뭐 생리학이나 의학이나 이런 것들이 발달하면서 바로 인간에게 이용하기가 좀 어렵기 때문에 동물을 많이 사용했어요. 그래서 반대급부로 이렇게 잔인한 실험을 하는 게 맞는지에 대한 사회적인 운동이 벌어졌기 때문에 그게 아마 20세기 정도에 이제 실험동물의 날로 이제 만들어지게 된 배경인 것 같아요. 이날만큼은 우리가 실험동물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보자라는 취지로 만들어진 거니까요. 실험동물의 역사는 더 오래 올라가겠지만 제일 유명한 사람이 아리스토텔레스예요. 인간과 동물을 하등하게 이제 그 위계적으로 구분했죠. 인간이 동물을 이용하거나 막대해도 되는 그런 윤리, 가치관의 또 정점에 서 있는 분이 데카르트라는 철학자잖아요. 그러니까 그때는 17세기가 경험주의 과학이 막 발달하면서 인간이 이성과 이 지식으로 모든 자연 세계를 알 수 있다라는 오만을 가지고 우주도 연구하고 분류도 하고 했잖아요. 그래서 해부학이 되게 발달했어요. 그래서 데카르트가 동물은
그 물건과 똑같다. 영혼이 없다. 고통도 못 느낀다. 아니 그러면 그 토끼나 강아지들 실험할 때 아프다고 비명 지르는 건 뭐냐 그러니까 그건 시계 태엽이 돌아갈 때 삐그덕 거리는 거 똑같아. 그 정도로 동물 실험이 성행했었고 고통에 대한 감성이 없었죠. 그런 전통을 아직 우리가 갖고 있어요. 실험 동물에 대해서 이날만큼은 생각해 보자라는 취지에서 이제 실험 동물의 날이 제정됐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실험 동물에 대해서 뭘 생각해 봐야 되나요? 이런 게 있어요. 사실은 내가 그 동물이 괴롭혀지는 게 너무 싫기 때문에 나는 육식을 안 할 거야. 이러면 안 하면 돼요. 그게 안 할 수 있거든요. 나의 실천으로 할 수 있는데 동물 실험의 결과로 얻어진 것을 우리는 피하기가 굉장히 어려워요. 왜냐하면 우리가 약을 안 먹는 사람 없고요. 백신 안 맞는 사람 없고 그런데 이것이 모두 다 동물 실험의 결과예요. 그래서 싫다 한들 피할 수 없는 거고 또 이것이 개발되는 과정에서 많은 국민의 세금이 들어갔기 때문에 이거는 나와 피할래야 피할 수 없는 문제거든요. 그래서 동물 실험을 아주 극단적으로 반대하는 사람들한테 가서 그러면 현대의학을 너는 이용하지 않겠느냐라고 할 때 이제 사실은 좀 헷갈려지는 거예요. 화학약품도 쓰면 안 네. 되고요. 그런 문제가 생기는 네. 거죠. 어려운 문제네요. 우리나라의 이 동물 실험 현황부터 좀 살펴보죠. 주로 어떤 동물들이 쓰이고 해마다 350만 마리라는 네, 네. 자료가 네. 있던데 소개를 좀 부탁드릴 수 있을까요? 설치류가 거의 90% 마우스 래트 예, 주로 많이 쓰이고 토끼, 그 다음에 개도 쓰이고 돼지 쓰이고요. 그 다음에 영장류로 쓰이는 거죠. 주로 영장류 원숭이. 이게 매년 수치를 보면요. 조금씩 올라가는 게 느껴져요. 근데 우리가 이 수치의 비밀을 알아야 돼요. 올라가니까 실험을 굉장히 더 많이 한다라고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고요. 자료의 투명성이에요. 예전에는 서류에 나오지 않은 동물들이 너무 많았는데 이제는 1년에 한 번씩 각 기관에서 몇 마리의 동물들을 썼는지를 다 검역본부에 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수치가 올라간다는 거는 이제 투명하게 서류를 내고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또 하나 뭐냐면 영국과 우리나라 거를 이렇게 비교를 해보면 영국은 번식을 시킨 다음에 원치 않은 유전자를 가진 동물이 나오면 전부 안락사를 하는데 이런 것까지 전부 통계치를 다 넣어요. 우리는 실제 실험에 이용한 동물의 수만 세요. 근데 영국이랑 우리나라 비교하면 비슷해요. 그러니까 실제로는 우리가 영국보다 더 많이 쓸 가능성이 높아요. 실험실에서는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는 사실 거의 맞아요. 모릅니다. 정말 그 안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정말 궁금합니다. 어떤 일들이 일어나고 있대요, 대체? 일단은 실험동물 공급회사라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자연적으로 있는 동물들을 포획해서 데려오는 게 아니라 번식을 해요. 실험에 이용하기 위해서. 이런 동물들은 전 세계적으로 공통의 규약이 있어요. 근데 이렇게 하는 이유는 저쪽 나라와 우리나라 기준이 다르면 이건 수출입을 할 수 없기 때문에. 근데 실험이 끝난 동물은 99.9%가 이제 안락사 되는 거예요. 마우스 같은 경우에는 한 4주에서 6주, 개는 1년 정도 되면 이제 안락사되고. 그러니까 정말 우리가 쓰는 화학약품 하나, 우리가 먹는 약 속에 얼마나 많은 동물의 희생이 있는지를 좀 생각해 봤으면 좋겠다. 저는 그런 생각도 들었어요. 옛날에 그 우주선에 태워서 실험을 했던 네. 뭐 영장류도 있었고 개도 있었잖아요. 결국 그런 동물들도 실험 동물이죠. 인간. 네, 네. 그렇죠. 그리고 지금은 안 하지만 심리 테스트에 많이 쓰였어요. 애착 불안을 연구하기 위해서 어미랑 새끼를 억지로 떼어놓고 인형으로 만든 아니 철사를 만든 엄마 모형 갖다 놓고 깨워 거기에 막 달려들고 또 뭐 스트레스 자극하는 것들 사실 최근까지 이 실험했던 것들이에요. 심리학이나 어떤 그 인지 과학 쪽에서도. 그 얼마 전에 이제 또 모 일간지에서 다뤘던 네. 미용 실습견이라고 네네. 강아지 미용을 시켜야 되잖아요. 그러면은 그 이제 어쨌든 실습을 해볼 모델이 필요한데 그거를 계속해서 어떤 모형으로 할 수가 네. 없으니까 실제 강아지들을 실습견으로 데려다가 이제 하다 보니 상상을 입기도 네. 하고 뭐 귀도 잘리고 뭐 이런 것들이 보도된 적이 있었는데 이런 동물들은 어디서 오는지가 전 사실 제일 궁금했단 말이죠. 그런 걸 하시는 분들은 어떻게 주장하면 이거는 실험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거는 그냥 실습이고 실험이 아니니까 굳이 누군가한테 계획서를 내고 뭐 허락을 받을 필요는 없다라고 생각할지 모르겠는데 정확히 말하면 다 허락을 받아야 돼요. 자연에서 동물을 행동 관찰하는 것도요. 네. 사실상은 동물실험윤리위원회를 통과해야 돼요. 아니 그냥 자연 규정상으로는. 속에서 보는 네, 건데요? 왜냐하면 영역을 나의 들어가는 시선이 그 동물에게 어떤 영향을 미칠지를 알 수 없기 때문에 그런데 하물며? 실습을 하는 거라면 당연히 사전에
다 이제 계획서를 쓰고 이 동물이 스트레스를 받지 않을 수 있는 방법을 사람들이 정확하게 알고 있고 그걸 지키도록. 근데 그런 거는커녕 엄청난 스트레스를 그러니까요. 받는다고. 네. 원래 걔는 미용을 할 때 트라우마가 생길 만큼의 스트레스를 받기 그럼요. 때문에 네. 그게 맨날 손을 바꿔가면서 실습을 당할 때는 정말 그 개가 느끼는 스트레스는 그래서 얼마나 그거는 다 크겠냐. 위원회 통과하고 다 해야 돼요. 근데 규정을 완전히 다 어긴 거죠. 그거는 불법이에요. 하다못해 그럼 이게 되게 자연 중요한 관찰하는 얘기인데. 것도 다 위원회 거치게 그건 하는데. 실험에 희생당하는 동물들이 당하는 고통의 강도로 또 나누는 게 있는데 이르는 실험 그리고 결국 죽음에 이르게 되는 실험이 거의 3분의 1에 이르고 있어요. 그게 아니, 이제 죽음, 뭐냐면 독성이라든지. A부터 E까지 네. 나눠요. A는 동물에게 고통을 전혀 주지 않는 거, 자연 관찰이 B예요. 근데 가장 밑에는 E는 뭐냐면 저 종양 실험, 마취나 진통제를 주게 되면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안 주는 거예요. 그럼 이제 죽는 동물들도 있는 거죠. 그래서 중간에 안락사를 해서 고통을 끝내주는 게 아니라 동물이 죽을 때까지 기다리는 거, 이게 이제 E에 해당이 돼요. 그게 왜 많아졌냐면 인간의 질병을 탐구하는 암이니 이런 거, 이런 것들은 어마어마하게 끝이 없는 실험이기 때문에 계속 신종 예. 병도 네. 나오고. 계속 이거는 증가할 수밖에 없는 추세인 거죠. 동물 실험을 하지 말아야 되는 이유 중에 동물의 고통도 얘기하지만 사실은 이제 실효성을 얘기해. 실효성. 동물 실험을 한 거 가지고 인간에게 안전하다고 할 수는 절대 없어요. 그 얘기를 제임부달 박사님이 하시더라고요. 아, 네. 그래요. 왜냐면 그 네. 유전자 자체가 되게 네, 다 네. 다르잖아요. 결국엔 이제 확률 게임인데 내가 하는 실험이 불필요한 실험일 수도 있거든요. 이미 다 비슷한 걸 했을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약간의 정보 공유가 필요해요. 그래서 이거를 각 기업이 알아서 하게끔 하기는 어렵기 때문에 그게 바로 정부의 역할이에요. 정부가 각 기관 내에서 하는 실험들의 내용들을 보고 공유할 수 있는 지식들은 공유를 시켜줘야 돼요. 그러면 다른 실험을 계속 할 수 있으니까. 그 이유는 생명의 네, 그럼요. 희생을 전제로 하고 있기 때문인 거죠. 의료 폐기물이 되는 거죠. 작년에 있었던 이 땡땡 교수님 같은 경우에 S대학교. 그게 터지면서 정말 동물 실험에 관련된 다양한 문제들이 다 터진 건데, 아니 서울대에 동물 실험 윤리위원회 다 있는데 그런 잔인한 실험이 왜 된 거냐? 왜 그렇게 돼요, 진짜? 일단 실험 건수가 너무 많고요. 이 실험 건수가 너무 많으면 세세하게 다 못 보고 그거를 설사 위원장이나 다른 교수들이 안다고 한들 제어할 수가 없는 거고, 이게 다 계획서를 쓰도록 되어 있어요. 모든 실험은 다. 내가 실험을 하는데 계획서를 위원회에 내서 승인을 받지 않는 실험을 하면 이게 불법이 되거든요. 그런데 같은 대학에 있는 교수님이 그렇게 하고 있어. 근데 옆에 있는 교수가 알아. 근데 말을 하는 거예요. 교수님 이렇게 하시면 안 되고요. 꼭 계획서 내셔야 돼요. 그러면 그냥 무시하면 끝이에요. 아무도 제어할 수 없는 시스템. 위원회에서 해야 되는 역할들이 되게 많은데 저는 상벌이라는 게 있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잘하는 사람들에게는 뭔가 혜택을 줘야 돼요. 근데 못하거나 뭔가 잘못된 거, 그러니까 예를 들어 이제 마우스 같은 거 케이지를 매일매일 봐줘야 되는데 매일 안 보고 그냥 방치하다 보면 그 안에서 마우스들이 막 싸워요. 다량 번식돼가지고. 그렇게 해서 적발이 돼요. 누구한테. 그러면 미국 같은 경우에는 한 번 딱 적발이 되면 뭐 너는 6개월간 연구 못해. 그러면 아니면 2번 적발이 되면 아이디 카드 뺏어버려요. 그렇게 되면 이 모든 연구원들이 어떤 생각을 하냐면 내가 복지를 잘 못 지키고 원칙을 안 지키면 나는 연구를 못한다. 이렇게 강제를 하는 거예요. 이거를 좀 우리나라가 전체적으로 문화로 좀 만들 필요가 있는. 좋은 게 좋은 거고 옆에 동료가 좀 뭐 잘못하면 좀 봐줘야 되고 이런 문화가 좀 있다 보니까 되게 유야무야 넘어가는 게 되게 많은 거죠. 대표님은 안 그러실 것 같은데. 저요? 네. 그래서 사람들이 저를 싫어하잖아요. 네, 아니 참 이런 분 민간 영역에서 많이 나오셔야 되는데 저도 사실은 하고 싶었어요. 제가 공부하면 좀 도움이 되겠다 했는데 선뜻 용기가 안 나요. 그 왜요? 현실을 가서 마주치기가 좀 싫은 거예요. 모든 기관에도 이게 직급이라는 게 있잖아요. 연구 책임자가 있고요. 그 밑에서 일하는 사람들은 이 연구 책임자의 제자예요. 박사급, 석사급 그 밑에 가장 말달은 누구냐면 동물 사육하는 사람들. 이래서 관리하시는 분들은 보통은 이제 실험동물 인증원에서 하는 그런 자격증을 따서 동물 실험 기관을 취업을 해요.
직접 연구를 하지는 않는 거죠. 근데 이런 사람들은 동물을 직접 보는 거예요. 매일매일. 근데 이렇게 하다 보니까 저는 이제 위원으로 들어가서 뭐 케이지를 이렇게 바꿔야 되고요. 뭘 이렇게 해야 되고요. 이래야 얘기를 하는데 그런 고충을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위원님이 설명해 주신 대로 했는데요. 그다음부터 제가 얘를 안락사를 못 하겠어요. 애정이 생기는 거예요. 연구자보다 주로 동물을 관리하시는 분들한테 가장 좀 심한 거죠. 나중에 얘를 이제 잘 돌봐줬는데 그 안에 이제 풍부화도 해주고 뭐도 해주고 해줬는데 결국에는 얘네들은 끝은 다 안락사거든요. 인간한테 만약에 입양이 됐거나 아니면 밖으로 나갔거나 이랬을 때 감염이라던가 여러 문제를 일으킬 수 있고 한 동물 사육실에 너무나 많은 동물들이 쌓이기 시작하면 이거는 또 어마어마한 감염의 원인이 되거든요. 그래서 실험이 끝나면 이제 안락사를 해야 되는데 이분들한테는 윤리적인 딜레마가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이 딜레마를 해결하는 게 너무 중요한데 그래서 결국에는 이 딜레마를 해결하기 위한 여러 가지 장치들 심리 상담도 해주고 대화도 나누고 이런 매뉴얼도 만들었거든요. 결국 이게 핵심이네요. 동물 실험 참여자들의 고통 헤아려 보셨어요? 실제로 외국에는 이 실험에 종사하시는 분들, 그분들만 전문 상담하시는 그런 직종들이 있어요. 그래서 사회복지가 동물 관련된 이렇게 네. 트라우마들을 상담하시는 분들이 네. 새로운 이제 직종으로 돼 있고 그분들이 상담할 수 있는 기회가 굉장히 많죠. 대학교 실험실이나 제약회사 같은 실험실보다 더 깊이 스며진 동물 실험이 자행되는 곳은 무기 생산하는 데요. 바이오 무기를 만들잖아요. 그렇죠. 예. 네. 바이러스를 퍼뜨리는 네. 그런. 그래서 거기는 정말 가려져 있죠. 그러면 무기의 효용성을 테스트하기 생체 위한 무기, 대상으로 생화학 무기. 사람을 네네네. 대상으로 할 수 없기 네네. 때문에 동물을 네. 쓴다. 정말 설상용이죠. 그러니까 그 얘기 좀 더 들려주세요. 동물 실험 참여자들의 이직률도 굉장히 높을 것 같거든요. 네. 실제로 동물을 직접 관리하시는 분들은 제가 뭐 1년에 한 번씩 이제 가는데 얼굴 바뀌어 있는 경우 상당히 많이 봤어요. 가장 큰 고통을 어떤 거를 호소하세요? 동물들에게 애정을 느끼지 않고 싶은 그런 거. 이 애정이나 복지에 대해서 자꾸 강조를 하고 이러면 본인이 너무 힘들어지니까 이제 회의 때는 말씀을 안 하세요. 저랑 같이 둘이 어디 가다가 중간중간에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어디에서 토로하듯이. 네. 일반인들에 비해서 30% 정도가 우울증, 트라우마, 자살 충동을 더 느낀다고 그래요. 실험 동물의 날에는 또 항상 네. 행해지는 행사가 있죠. 이른바 실험 동물 위령제라고 하는. 저도 처음에는 그 위령제 쓸 돈이면 좋은 맞추지 않아 더 쓰지 이런 생각이 좀 있었는데 그분들한테는 필요하겠더라고요. 그럼 위령제는 희생된 동물들이 아니라 사람을 위해서 맞아요. 필요하다. 사람을 위한 거예요. 대표님의 입장은 뭐예요? 동물 실험은 지금 당장 없애야 되는 게 있고요. 그 다음에 개선해야 되는 측면이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없애야 되는 실험 중에 하나가 미성년자의 동물 실험이에요. 왜냐하면 동물 실험이 합리화되기 위해서는 그 실험의 결과가 결국 과학 발전을 위해 했을 때만 합리화될 수 있어요. 그런데 아이들이 동물 실험을 하는 거는 사실은 들여다보는 거예요. 장기를 들여다보는 건데 저도 예전에 개구리 실험을 해부해서 그 개구리는 죽었지만 결국에는 그 생물 시간에 그 시험을 보기 위해서 저는 그냥 참고서를 보고 외웠어요. 그리고 저는 개구리를 연구하는 사람이 안 됐고 개구리 해부 실험과 나의 직업이 연관되지 않았어요. 누군가에는 굉장히 큰 상처가 되는데 그거를 강제로 시키는 거잖아요. 그래서 외국에는 실험 동물, 그러니까 동물 해부가 거의 금지돼 있고요. 해부가 아닌 동물 관련의 시험에서도 내가 그걸 안 하겠다고 하면 그 거부권을 주는 것이 웬만한 그 교육 그 법에는 규정이 돼 있어요. 대학생들이 하는 실험들을 다 조사를 해봤거든요. 그랬더니 보통 뭐 생물학 개론이라던가 이런 거에서 그냥 한 번씩 해보는 실험들이 되게 많아요. 그런데 그 친구들이 생물학을 들었다라고 해서 생물학자가 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저는 대학도 많은 제한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고 대학원 정도 갔을 때 거기서 교수님이 말씀하셔서 다른 선택권을 줄 수 있는 기회, 누군가는 실험을 하고 누군가는 다른 연구를 할 수 있는 그런 선택권을 권리로 좀 보장해 줬으면 좋겠다는 거죠. 동물 실험은 현재로서 전 세계적인 기준이라는 게 있기 때문에 단지 이제 이걸 줄이거나 좀 합리적으로 만들기 위해서는
좀 전 세계적인 노력이 필요하고 이미 이제 선진국에서는 그런 걸 하고 있어요. 줄일 수 있는 방법들. 특이한 얘기를 해야 될 것 같은데. 아, 네. 대체법이 되게 많아요. 외국에는. 뭐 시뮬레이션 보는 것도 되게 많고. 모형. 동물 실험에 관해서 그럼 어떻게 할 건데라고 했을 때 그렇죠. 네네. 당장 없애지 않으면 나오는 그렇죠. 그 대안은 오케이. 많이 알려진 3R이다. 3R입니다. 3R은 그냥 원칙이에요. 공식 같은 건데 이제 첫 번째 리플레이스먼트. 그래서 이제 대체법인데 동물을 전혀 사용하지 않는 방법들을 쓰는 거. 뭐 인공 그런데- 피부라든지. 네. 네, 요즘에 맞아요. 이야기. 혹은 고등동물보다는 좀 더 등급이 낮은 영장류 쓰는 것보다 어류 쓰는 게 나은 거죠. 그리고 이제 좀 더 나아가면 이런 것도 있어요. 좀 더 많은 문헌을 공부를 하면 줄일 수 있어요. 불필요한 실험들을. 문헌 연구를 통해서 문헌 연구를 실제로 그쵸. 실증 실험을 줄인다. 기본적으로 필요한 실험들만 하는 거. 그런 거고. 그리고 아까 대체 말씀 중첩되는 실험은 네, 맞아요. 공유, 정보 저는 공유를 중첩되는 통해서. 건 안 하는 거. 또 하나는 이제 데이터로 대체하는 거죠. 다른 실험에서 한 데이터를 같이 쓰는 것도 있지만 빅데이터를 활용해서 굳이 동물 실험을 안 해도 되는 것들이 많아지는 네. 거예요. 네, 그런 게 이제 그 리플레이스먼트에 해당하는 거. 그다음에 리파인먼트는 뭐냐면 통증, 고통, 스트레스를 줄이는 거예요. 그래서 마취제 중요하죠. 진통제 사용하고 그다음 풍부화해주고. 그래서 이거는 동물이 들어오는 태어난 순간부터 죽는 순간까지 통증을 줄일 수 있는 현재 우리가 살아가는 삶에 있어서 이거를 거부한다고 해도 해결되지 않는 문제는 우리가 그걸 굉장히 냉정하게 바라보고 그 안에서 개선할 것들을 찾아야 되는 건데 그 중에 이제 리파인먼트 그런 측면이에요. 고통을 주지 않는 거. 네. 그다음 리덕션은 숫자를 줄이는 건데 가장 핵심적인 건 뭐냐면 실험 계획을 잘 세워야 돼요. 위험 요소가 쓸데없는 뭔지. 희생이나 그렇죠. 그 낭비 줄이는 그게 거예요. 이제 리덕션인데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다른 기관에 있는 것과 정보를 교환하다 보면 우리 기관에서 좀 덜 쓰게 되고 이런 것들도 있거든요. 그래서 3R은 기본 원칙인데 이 3R의 원칙이 이게 잘 적용이 되려면 네. 각 국가마다 각 기관마다 해야 되는 일들이 되게 많은 거죠. 어떤 법률적인 측면도 개선해야 되고 그 기관 내에서 윤리위원회 분위기 어떤 윤리적인 강령, 상벌제도 만드는 거 이런 것들 전부 다 3R에 촘촘하게 디테일하게 만들어야 되는 지 왜냐하면 이게 추상적 개념이다 보니까 서로가 이해하는 방식이 다른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대화가 필요하죠. 이 윤리위원회 모인 사람들은 정말 다양한 사람들이 다 모이거든요. 수의사도 있고 저 같은 사람도 있고.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면 서로가 서로를 존중하는 마음이 필요해요. 저 사람이 왜 필요할까? 내가 이 실험을 하는데 모든 사람들은 다 그래요. 내가 집중하고 있는 부분은 내가 못 봐요. 뭔가 허점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럼 그거를 크로스 체크 해주는 거예요. 서로. 앞으로 바람이 있다면 어떤 바람이 있으세요? 과학자들의 자각과 노력이 좀 필요해요. 일반인들도 정책이나 이런 거에 많이 관심을 가져야 되고, 정부나 이제 의회 이런 거 요구하고 이런 운동도 적극적으로 필요하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과학자들끼리의 연구 공유, 정보 공유를 통해서 불필요한 실험들을 없앨 수 있는 방법들을 찾아나가는 거. 제가 과학자가 될 수는 없기 때문에 저는 설득해야 되는 사람의 입장에 있다라고 생각해요. 그리고 알려야 되고. 한 번이라도 생각해 보자 이런 거. 평상시 생활하면서 이런 문제를 좀 줄이고 개선할 수 있는 방안이 뭐가 있을까요? 이제 동물 실험하지 않는 여러 네. 가지 비건 제품들 아주 작은 거지만 그걸 사서 쓰고 예를 들어 SNS에 공유하는 네. 거. 나 이거 샀어. 동물을 희생하지 않는 제품들. 더 나아가면 이제 뭐 정부나 이런 데다 요구하고 동물 실험에 관련된 사실은 이게 다 돈이에요. 동물 실험 대체법 관련해 가지고 개발도 많이 해야 되는데 이거를 연구자들이 못하는 이유는 돈이 안 되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국가에서 많은 예산을 들여라라고 시민들이 얘기해 주셔야 돼요. 동물 실험이 너무 싫어요. 이거 대체할 수 있는 것에 많은 예산을 투여하도록 법을 만들어 주세요라고 요구하시는 분들이 많아야 돼요. 그래야 국회에서 이 법이 만들어질 수 있거든요. 내가 소비를 통해서도 이 실천할 수 있지만 법을 바꾸거나 만들고 또 이 정책을 만드는데도 우리가 참여할 수 있다. 저는 분명히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동물을 위한 행동. 그러네요. 네. 동물 실험에서 제가 항상 하는 얘기가 동물 실험을 왜 합니까? 사람하고 다르니까. 그죠? 사람한테 못하니까. 그래서 사람이 아니니까. 예. 근데 그러면 왜 합니까? 사람하고 비슷하니까. 여기 답이 있는 것 같아요. 사람하고 비슷한 존재인데 조금 다르다는 이유로 막대하는 거죠. 사실 동물 실험에 대한 이 모순은 요 말에 들어있는 것 같아요. 비슷하기 때문에 실험 대상이 되고 네. 다르기 때문에 또 실험 대상이 네. 된다. 별것도 다 못 쓰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동물 실험이 반드시 정답일 수는 없다. 아닌 거죠. 그렇게 거죠. 생각을 우리가 상정을 해야 대체법도 개발하고 할 수 그렇죠. 있는 거예요. 이미 데이터는 말하고 있어요. 이거는 윤리적이지도 않고 효율적이지도 않다. 네. 제가 해봤습니다. 그 동물 단체명을 동물을 위한 행동이라고 했는데 그렇게 생각해요. 동물은 보이지 않는 존재예요. 분명히 실제하는데 사람들은 동물을 되게 타자화해서 보거든요. 그래서 동물을 이용하는 걸 당연시하고 동물 없는 존재처럼 이렇게 하고 있는 사람들에게 우리의 존재를 보여주는 것이 저는 행동이라고 생각해요. 이런 게 동물의 권리고 복지다라는 걸 이야기하는 것이 우리가 생각하는 행동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수고하셨어요. 네.